날짜 2026년 8월 3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띠 여러분. 이거 모르시면요 평생 후회하십니다. 60년에 한 번 오는 황금대운이 올해 용띠에게 찾아왔는데 대부분의 용띠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만으로도 복 받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2012년 한 해는 용띠 여러분께 하늘이 특별히 내려주신 금전운 폭발의 해이기 때문입니다. 용띠는 12띠 중에서 가장 귀한 띠입니다. 유일하게 하늘을 날 수 있는 존재이고 황제를 상징하는 신성한 동물이며 모든 띠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그런 용띠에게 올해는 특별한 해인데 사주학적으로 보면 용띠에게 60년 만에 찾아오는 대운의 해이고 재물운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시기이며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금으로 변하는 한 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운이 와도 그것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용띠 여러분께 가방 속에 꼭 넣고 다니셔야 할 3가지 물건을 알려드리는데 이 3가지를 준비하시면 올해 여러분의 금전운이 폭발합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사주학에서 용띠는 흙의 기운을 타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흙이 아니라 황토, 옥토, 귀한 흙의 기운을 가졌는데 황금이 묻혀있는 땅, 보물이 숨겨진 땅, 그런 귀한 흙의 기운입니다. 용띠 여러분은 평생을 당당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남들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말씀하시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밀고 나가시고 리더십이 있어서 사람들을 이끄시는 분들이십니다. 가끔은 그 당당함 때문에 손해보실 때도 있으셨지만 그게 바로 용띠의 매력이고 힘입니다. 올해 2026년은 그 당당함이 빛을 발하는 해인데 재물운이 용처럼 승천하고 금전운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돈복이 구름처럼 몰려드는 한 해입니다. 올해 용띠가 가방에 넣고 다니면 금전운이 크게 올라가는 물건, 첫 번째는 황토 한 줌입니다. 작은 병에 담아두시면 되는데 황토를 구하기 어려우시면 붉은 흙이나 진흙도 괜찮습니다. 흙을 가방에 넣고 다니라고요? 의아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주학에서 용띠는 흙의 기운을 타고났다고 했는데 특히 황토는 가장 귀한 흙으로 금이 나오는 땅, 보물이 묻힌 땅을 상징합니다. 예로부터 황금은 황토 속에서 발견되었고 귀한 보석들도 땅속 깊은 곳에서 나왔으며 황토는 모든 재물의 근원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용띠가 황토를 지니고 다니며 여러분의 흙 기운이 황토의 기운과 만나서 더욱 강해지고 마치 금광을 발견한 것처럼 재물운이 폭발하며 숨어있던 재물이 드러나고 감춰진 기회가 나타나게 됩니다. 황토는 또한 정화의 힘이 있어서 옛날에는 황토로 집을 짓고 황토 침대에서 잤으며 황토가 나쁜 기운을 빨아들이고 좋은 기운만 남긴다고 믿었습니다. 황토를 가방에 넣고 다니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숨어있던 재물을 찾게 됩니다. 황토 속에 금이 묻혀 있듯이 여러분 주변에도 숨어있는 재물이 있는데 그걸 찾지 못하고 계셨던 겁니다. 예금이나 적금을 발견하거나 오래전에 사돈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거나 상속받을 재산이 있다는 걸 알게 되거나 이렇게 숨어있던 재물이 드러납니다. 둘째, 땅과 관련된 재물운이 옵니다. 용띠는 흙의 기운을 가지셨기 때문에 땅과 관련된 일에서 특히 복이 많은데 부동산 투자가 잘 되거나 땅값이 오르거나 집을 사고 팔 때 좋은 조건을 만나거나 이렇게 땅과 관련해서 큰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셋째, 기반이 튼튼해집니다. 황토는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흙인데 황토의 기운이 여러분의 재물 기반을 단단하게 만들어줘서 들어온 돈이 새나가지 않고 모은 돈이 날아가지 않으며 재정 상태가 안정되고 튼튼해집니다. 넷째, 건강운이 좋아집니다. 황토는 몸의 독소를 빼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황토의 기운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고 특히 소화기와 관절에 좋으며 건강해야 돈도 벌고 그 돈을 누릴 수 있으니 건강운이 곧 금전운입니다. 황토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시골에 가시면 황토를 구하실 수 있는데 붉은 빛이 도는 흙이 황토입니다. 황토를 구하기 어려우시면 화원이나 원의 가게에서 파는 흙 중에 붉은 흙을 사셔도 되고 그것도 어려우시면
공원이나 산에서 깨끗한 흙을 조금 가져오셔도 됩니다. 흙을 구하셨으면 햇볕에 잘 말려주세요. 물기가 완전히 마르면 작은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병에 담으시는데 병 입구를 꼭 막아서 흙이 흘러나가지 않게 하세요. 병을 노란색이나 금색 천으로 한번 싸두시면 더욱 좋은데, 노란색과 금색이 황토의 기운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가방 한쪽 깊은 곳에 넣어두시는데 지갑 근처에 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초하루마다 병을 꺼내서 손으로 한 번씩 만지면서 숨은 재물이 드러난다, 땅에서 금이 나온다, 이렇게 3번 말씀하세요. 황토는 바꾸지 않고 계속 사용하시되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햇볕에 말려주세요. 올해 용띠가 가방에 넣고 다니면 금전운이 크게 올라가는 물건. 2번째는 호환석입니다. 호환석, 이 돌의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호랑이의 눈을 닮은 신비한 돌입니다. 용띠한테 왜 호랑이 돌이냐?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용과 호랑이는 예로부터 최고의 조합으로 여겨졌는데, 용호상박이라는 말처럼 용과 호랑이가 함께하면 천하무적이고, 용의 신성함에 호랑이의 용맹함이 더해지면 누구도 당할 수 없으며, 호환석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호환석을 보시면 정말 놀라운데, 마치 호랑이 눈동자처럼 빛이 생생하게 살아있고 줄무늬가 또렷하게 보이며 보는 각도에 따라 빛이 움직이는 것이 마치 호랑이가 눈을 깜빡이는 것 같습니다. 이 돌은 예로부터 황실에서 귀하게 여긴 보석인데, 용의 기운을 가진 황제들이 호환석을 지니면 더욱 강력한 힘을 얻는다고 믿었고, 장수들도 전쟁터에 나갈 때 호환석을 지니고 갔으며, 부자들은 재물을 지키기 위해 호환석을 간직했습니다. 용띠분들에게 호환석이 특별히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주학에서 호환석은 불과 흙의 기운을 함께 가진 돌로 보는데, 용띠의 흙 기운과 만나면 화생토라고 해서 불이 흙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엄청난 에너지가 폭발합니다. 불이 타오르면 재가 되고 그 재가 흙이 되듯이 호환석의 불기운이 용띠의 흙 기운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고, 그 강해진 흙 기운이 재물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호환석이 용띠에게 주는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첫째, 금전운이 폭발적으로 오릅니다. 호환석은 재물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인데, 용띠가 호환석을 지니면 용의 기운에 호랑이의 힘이 더해져서 무서울 게 없어지고, 큰 사업도 과감하게 시도하게 되며 투자 판단도 정확해지고 돈 벌 기회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승진하고 연봉이 오르며, 사업하시는 분들은 큰 계약을 따내고 모든 일에서 금전적 대박이 터집니다. 둘째, 리더십과 카리스마가 강해집니다. 용띠는 원래 리더 기질이 있으신데 호환석을 지니시면 그 기질이 더욱 강해져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의 결정을 따르며, 자식들도 부모님을 더욱 존경하고 손주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친구들이나 이웃들도 여러분을 우러러봅니다. 이렇게 리더가 되면 좋은 정보가 먼저 들어오고 좋은 기회를 먼저 잡게 되니 자연스럽게 재물이 따라옵니다. 셋째, 건강이 좋아집니다. 용띠는 기가 센 만큼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는데, 호환석은 몸속에 막힌 기운을 뚫어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줘서 손발이 따뜻해지고 얼굴에 혈색이 돌며 기력이 회복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넷째, 나쁜 기운을 완벽하게 막아줍니다. 호랑이는 모든 잡기를 물리치는 힘이 있는데, 호환석도 마찬가지로 애군, 잡기, 나쁜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줘서 사기를 당할 일이 없고 배신당할 일도 없으며 사고나 재앙으로부터도 보호받습니다. 다섯째, 결단력이 생깁니다. 용띠는 생각이 많으셔서 가끔 우유부단하실 때가 있는데, 호환석을 지니시면 호랑이처럼 과감해져서 해야 할 일은 바로 하고 잡아야 할 기회는 놓치지 않으며 이런 결단력이 큰 재물을 불러드립니다. 호환석은 특히 팔찌로 만들어 차시면 더욱 좋습니다. 손목은 맥박이 뛰는 곳이라, 사주학에서는 손목에 뭔가를 차면 그 기운이 피를 타고 온몸으로 빠르게 퍼진다고 보는데, 호환석 팔찌를 손목에 차시면 호환석의 강력한 기운이 여러분 몸 구석구석으로 전달됩니다. 그냥 가방에 넣는 것보다 몸에 직접 닿게 하는 효과가 훨씬 크고,
또 팔찌로 차시면 일상생활 하시면서 계속 보게 되어서 볼 때마다 나는 용이다, 나는 황제다, 돈이 들어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이 현실이 됩니다. 올해 용띠가 가방에 넣고 다니면 금전운이 크게 올라가는 물건, 세 번째는 용 그림이 그려진 부적이나 종이입니다. 작은 크기면 충분하고 명함만한 크기의 종이에 용 그림이 그려진 것이면 됩니다. 왜 용 그림일까요? 용띠분들은 용의 기운을 타고나는데 용 그림을 지니고 다니면 그 기운이 배가 되고 마치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듯이 용 그림을 볼 때마다 나는 용이다, 나는 귀한 존재다 하는 자각이 생깁니다. 사주학에서는 자기 띠의 그림이나 형상을 지니고 다니면 그 띠의 기운이 강해진다고 보는데, 특히 용은 12띠 중에서 유일하게 신성한 존재이기 때문에 용 그림의 효과가 다른 띠보다 훨씬 강합니다. 용 그림은 또한 호환석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데, 호환석이 호랑이의 기운이라면 용 그림은 용의 기운이니 둘이 함께하면 용호상박의 최강 조합이 되고, 호환석 팔찌를 차고 가방에 용 그림을 넣어두시면 시너지 효과가 폭발합니다. 예로부터 황제의 용포에는 용 그림이 수놓아져 있었고 왕실의 벽과 천장에는 용 그림이 그려져 있었으며 부자들도 집안에 용 그림을 걸어두고 재물운을 빌었습니다. 용 그림을 가방에 넣고 다니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자존감과 자신감이 높아집니다. 용 그림을 볼 때마다 나는 용이다, 나는 귀한 존재다, 나는 황제처럼 당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존감이 올라가면 행동이 당당해지며 당당한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오고 재물이 따라옵니다. 둘째, 호환석의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용과 호랑이는 최고의 조합이라 호환석 팔찌를 차고 용 그림을 지니며 용호상박의 기운이 여러분을 감싸서 무서울 게 없어지고 큰일도 과감하게 추진하며 위험한 상황에서도 승리하고 모든 일에서 성공을 거둡니다. 셋째, 승천하는 운이 생깁니다. 용은 하늘로 올라가는 동물인데 용 그림의 기운이 여러분의 운을 하늘로 끌어올려줘서 신분 상승이 일어나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며 경제적 수준도 높아지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넷째, 물과 관련된 재물운이 옵니다. 용은 물을 다스리는 존재인데 물은 돈을 상징하기 때문에 용 그림을 지니면 재물의 흐름이 좋아져서 돈이 끊임없이 흘러들어오고 여러 곳에서 수입이 생기며 돈의 흐름이 막히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다섯째, 호환석을 보호합니다. 호환석은 강한 돌이지만 가끔 정화가 필요한데 용 그림과 함께 보관하면 용의 신성한 기운이 호환석을 깨끗하게 유지해주고, 호환석 팔찌를 차지 않으실 때 용 그림과 함께 보관하시면 호환석의 기운이 항상 최상으로 유지됩니다. 용 그림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인터넷에서 용 그림을 검색해서 출력하시거나 문구점에서 용 그림이 그려진 카드를 사시면 됩니다. 용 그림을 구하셨으면 명함 크기로 잘라주시는데 너무 크면 가방에 넣기 불편하니 작게 준비하세요. 그림을 코팅하거나 투명 비닐에 넣어서 보호해 주시고 금색이나 노란색 천으로 한번 싸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안쪽 주머니에 넣어두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황토와 호환석 근처에 두시면 세 가지 기운이 합쳐져서 효과가 폭발합니다. 매일 아침 가방을 맸을 때 용 그림을 한 번씩 꺼내서 보면서 나는 용이다, 하늘이 나를 돕는다, 돈이 물처럼 흘러온다, 이렇게 3번 말씀하세요. 그림은 바꾸지 않고 계속 사용하시되 그림이 낡으면 새 것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호환석 팔찌를 차고 계신 분들은 용 그림을 가방에 꼭 넣어두시고 팔찌를 차지 않으실 때는 용 그림과 함께 보관하세요. 그러면 용과 호랑이의 최강 조합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금전운이 끊임없이 상승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용띠 여러분이 가방에 꼭 넣고 다녀야 할 3가지 물건을 말씀드렸습니다. 황토 한 줌, 호환석 팔찌, 용 그림, 이 3가지만 준비하셔도 올해 여러분의 금전운은 용처럼 승천할 것입니다. 3가지를 다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한두 가지만 준비하셔도 괜찮은데 중요한 건 정성입니다. 이 물건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금전운을 깨우는 열쇠이고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석이고 복을 부르는 주문입니다. 여러분은
원래 복덩어리십니다. 당당하시고 카리스마 있으시고 리더십도 뛰어나신데 다만 그 복이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올해 2026년은 그 숨어있던 복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해입니다. 60년에 한 번 오는 황금 대운이 바로 올해이고, 이 기회를 놓치시면 다음 기회는 60년 후입니다. 그동안 당당하게 살아오시고 리더로서 책임지시고 열심히 일해 오셨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그 모든 노력의 대가를 받으실 때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물건을 준비하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크게 한번 펼쳐보세요. 용은 하늘을 나는 동물이니 여러분도 올해는 크게 날아보세요. 하고 싶은 일 과감하게 하시고 큰 계획 세우시고 큰 그림 그리시고 그렇게 용답게 당당하게 사시면 됩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당당하게 행동하면 좋은 결과가 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오늘 나한테 큰 기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는 오늘도 당당했다, 나는 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마음가짐과 함께 이 3가지 물건이 힘을 합치면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넘쳐흐르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큰 돈이 들어올 것입니다. 용띠 여러분, 올해는 정말 특별한 해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용답게 당당하게 날아오르시면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던 황제의 기운이 이제 깨어나서 온 세상을 호령할 것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당당하게 지내시면서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올해 용띠 여러분 모두 대박 나시고 돈복 터지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물은 아주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손에 늘 들려있는 그 작은 지갑, 그 돈의 지갑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금전운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열심히 일하고 애쓰는데도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고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재물이 흩어진다고 하소연하십니다. 어쩌면 그 이유는 여러분이 무심코 대했던 지갑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갑은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풍수지리에서 지갑은 재물이 머무는 집이자 금전운의 기운을 담는 그릇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지갑을 재물이 스스로 찾아와 머물고 싶어하는 안락하고 풍요로운 돈의 명당으로 만드는 비법을 남김없이 알려드릴 것입니다. 30분 후 여러분은 더 이상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스스로 다스리는 지혜로운 주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돈의 기운을 가두는 가장 나쁜 습관은 바로 낡고 더러운 지갑을 무심코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살 집을 구하는데 한 집은 페인트가 벗겨지고 창문이 깨졌으며 곳곳에 쓰레기가 널려 있고 퀴퀴한 냄새가 난다면 그곳에 살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마 고개부터 절레절레 저으실 겁니다. 돈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역시 살아있는 기운을 가진 존재이기에 깨끗하고 안락하며 좋은 기운이 감도는 곳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낡아서 실밥이 터져 나오고 가죽이해져서 본래 색을 잃어버린 지갑은 돈의 기운에게는 패가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곳에는 새로운 재물이 들어오기를 꺼릴 뿐더러 이미 있던 재물마저도 어떻게든 그곳을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도 이상하게 모이지 않고 자꾸만 새어나가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지갑이 낡았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의미를 넘어 그 안에 담겨있던 재물의 기운이 모두 소진되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기운이 다한 지갑은 더 이상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돈을 밀어내는 청소기처럼 변해버립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지금 한번 꺼내보십시오. 모서리는 닳지 않았나요? 형태가 비뚤어지지는 않았나요? 그 지갑을 볼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만약 조금이라도 초라하거나 낡았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재물운이 지금 위험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재물운을 막는 또 다른 치명적인 실수는 지갑을 뚱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갑이 두툼하면 왠지 부자가 된 것 같고 마음이 든든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풍수적으로 가장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지갑이 빵빵하다는 것은 그 안에 돈이 가득 차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온갖 불필요한 것들로 기운의 흐름이 꽉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집에 물건이 너무 많아서 발 디딜 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답답하고 숨이 막히며 새로운 물건을 들여놓을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기운의 흐름도 멈춰버려 집안 전체가 탁하고 무거운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됩니다. 지갑도 똑같습니다. 돈의 집인 지갑이 온갖 영수증, 사용하지 않는 쿠폰, 유효기간이 지난 명함과 카드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곳은 더 이상 돈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특히 영수증은 절대 지갑에 오래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영수증은 이미 나에게서 떠나간 돈, 즉 지출의 흔적이자 죽은 기운을 상징합니다. 이런 죽은 기운을 돈의 집에 계속 쌓아두는 것은 마치 집안의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계속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죽은 기운은 살아있는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지갑 안의 에너지를 혼탁하게 만듭니다. 들어와야 할 돈의 기운과 이미 나간 돈의 기운이 지갑 안에서 서로 충돌하면서 재물운의 흐름은 꽉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꽉 찬 지갑은 풍수적으로 이제 더 이상 들어올 것이 없다, 나갈 일만 남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어 오히려 지출을 부추기고 돈이 새어나가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갑은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까? 아니면 숨을 막히게 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새로운 재물이 들어올 여유 공간이 있습니까? 옛 선조들은 이 세상 모든 만물에는 고유한 기운, 즉 기가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지갑 역시 단순한 가죽 주머니가 아니라 재물의 기운을 담고 소통하는 매우 중요한 그릇이자 집 그 자체입니다. 돈을 단순히 종이, 조각이나 금속으로 본 것이 아니라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살아있는 에너지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돈이 머무는 집인 지갑을 어떻게 관리하고 대하느냐가 한 사람의 재물을 결정짓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미신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존중과 정성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의 선순환을 고자했던 우리 조상들의 깊은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의 큰 상인들은 동계를 매우 신성시하여 아무데나 두지 않고 집안에 가장 깨끗하고 귀한 곳에 모셔두었다고 합니다. 매일 동계를 정성껏 닦고 그날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기록하며 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정성스러운 마음과 행동이 돈의 기운을 더욱 왕성하게 만들고 더 큰 재물을 불러온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현대의 지갑도 바로 이 동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지갑을 존중하고 정성껏 관리하는 것은 곧 돈을 존중하고 나의 재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우리의 무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돈을 함부로 쓰지 않게 하고 재물을 더욱 소중히 다루게 만듭니다. 결국 지갑을 돈의 집으로 인식하고 귀하게 대하는 태도 자체가 부와 풍요를 끌어당기는 가장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돈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들려면 먼저 돈이 들어오고 싶어하는 대문을 활짝 열어줘야 합니다. 지갑에서 대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색상입니다. 어떤 색상의 지갑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재물운을 강력하게 끌어당길 수도 혹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밀어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재물운을 부르는 가장 대표적인 색상은 바로 검은색입니다. 검은색은 오행 중에서 물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물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저장하며 풍수에서 재물을 관장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검은색 지갑은 들어온 돈이 쉽게 새어나가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켜주고 안정적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마치 깊고 안전한 금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특히 사업을 하시거나 돈 관리를 안정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에게 검은색 지갑은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좋은 색은 녹색입니다. 녹색은 나무의 기운을 상징하며 이는 성장과 번영 그리고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녹색 지갑은 돈이 마르지 않고 꾸준히 늘어나도록 도와주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작은 씨앗이 자라나 풍성한 나무가 되듯 여러분의 재산이 차곡차곡 불어나는 것을 돕습니다. 돈을 불리고 싶거나 월급이 꾸준히 오르기를 바라는 직장인들에게 특히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색이나 노란색 계열의 지갑도 재물운에 매우 좋습니다. 이 색들은
흙이나 쇠의 기운을 상징하는데 흙은 만물을 키워내고 쇠는 그 자체로 재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금색 지갑은 강력하게 돈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금색은 기운이 너무 강해 자칫하면 소비를 부추길 수도 있으니 돈 씀씀이가 해픈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돈의 집 대문을 활짝 열었다면 이제 그 내부를 돈이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갑 속을 정리하고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지갑 속의 영수증은 이미 떠나간 돈의 흔적이자 죽은 기운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갑에 가득 채워 다니는 것은 좋은 손님을 초대해 놓고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저녁 집에 돌아오면 그날 받은 영수증은 즉시 지갑에서 꺼내 따로 보관하거나 버리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지갑의 기운은 놀랍도록 맑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폐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돈의 집 주인인 지폐는 항상 반듯하게 펴서 방향을 맞추어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겨진 지폐는 기운이 꺾이고 손상된 돈을 의미하며 이런 돈은 좋은 에너지를 발산할 수 없습니다. 지폐를 정성껏 펴서 위아래 방향을 가지런히 정리해 놓는 것은 돈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자 나는 당신을 이렇게 귀하게 대접합니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대접받은 돈은 그 지갑에 오래 머물고 싶어하고 자신의 친구들인 다른 돈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또한 동전은 지폐와 함께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동전은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그 성질이 지폐와는 다르고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며 다양한 기운이 섞여 있어 다소 혼란스러운 에너지를 가집니다. 지폐와 동전을 한 공간에서 섞어두면 기운이 서로 부딪혀 안정적인 재물운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동전은 따로 작은 동전, 지갑에 모아 보관하는 것이 풍수적으로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지갑 속을 항상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돈에게 최고의 휴식처를 제공하는 것이며 새로운 재물이 들어올 넉넉한 공간을 마련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풍수 비법입니다. 이제 돈의 집에 특별한 손님을 모셔 집안의 격을 높이고 더 큰 복을 불러드릴 차례입니다. 이는 지갑의 돈 외에 특별한 의미를 지닌 물건을 넣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강력하고 좋은 기운을 가진 물건은 바로 복, 부코자가 적힌 종이나 카드입니다. 복이라는 글자는 단순히 운이 좋다는 의미를 넘어 행복과 풍요, 건강과 장수 등 인간이 바라는 모든 좋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강력한 에너지의 상징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설날이나 정월대보름이 되면 복자가 쓰인 종이를 대문이나 기둥에 붙여 한 해의 복을 기원했습니다. 이처럼 복이라는 글자에 좋은 기운을 끌어당기고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힘이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복자를 정성껏 쓴 작은 종이나 카드를 지갑 안에 넣어두면 지갑 전체가 강력한 긍정의 에너지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는 지갑을 단순한 돈의 집을 넘어 복을 만들어내는 신성한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매일 지갑을 열 때마다 복자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풍요와 감사를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부와 긍정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을 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작은 사진이나 편지 혹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기념품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그 자체로 행복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듬뿍 머금고 있습니다. 이 긍정의 기운이 지갑에 계속 머물면서 돈의 기운과 어우러져 재물운을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돈은 차가운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처럼 따뜻하고 행복한 기운을 만나면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너무 크거나 지갑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물건은 피하고 작고 소중한 것 하나를 정성껏 모셔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낡고 기운이 쇠하기 마련입니다. 그때는 새로운 기운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해야 합니다. 지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지갑을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면 그 안에 담겨있던 재물의 기운이 모두 소진되어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풍수에서는 지갑의 기운이 유지되는 기간을 보통 2년에서 3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3년 이상 같은 지갑을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돈이 모이지 않거나 자꾸 지출이 늘어난다면 그것은 지갑의 기운이 다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는 과감하게 새로운 지갑으로 교체하여 새로운 재물운의 기운을 불러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낡은 운을 버리고 새로운 운을 맞이하는 중요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갑을 쓴 이후로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돈이 꾸준히 모이는 등 좋은 일만 계속된다면 그 지갑은 여러분과 기운이 아주 잘 맞는 명당 지갑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3년이 넘었더라도 굳이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좋은 기운이 넘치는 집에 사는 사람이 굳이 이사 갈 필요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갑을 교체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시기도 중요합니다. 새해 첫날이나 자신의 생일처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특별한 날에 지갑을 바꾸면 새로운 기운을 더욱 강력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지갑을 처음 사용할 때는 그 안에 새 돈, 가급적 가장 높은 액수의 지폐를 몇 장 넣어 하루 정도 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새 집에 첫 손님을 드리는 것과 같이 앞으로 이 집에 풍요로운 기운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낡은 지갑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시고 그동안 감사했다는 마음을 담아 깨끗한 천이나 종이에 싸서 정중하게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사물에 대한 존중이 결국 나에 대한 존중으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가장이 편안한 잠자리에서 휴식을 취해야 다음 날도 힘차게 일할 수 있듯 우리의 지갑도 밤사이 편안한 휴식처가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우리를 위해 재물의 기운을 담고 지키느라 애쓴 지갑을 아무데나 던져두는 것은 가장을 현관 밖에 내놓고 자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갑을 어디에 보관하느냐에 따라 밤사 이 재물의 기운이 충전될 수도 혹은 모두 새어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갑을 두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집안의 북쪽 방향에 있는 서랍이나 보관함입니다. 풍수에서 북쪽은 물의 기운이 가장 강한 곳으로 재물을 저장하고 불리는데 가장 좋은 방향입니다. 어둡고 조용한 곳을 좋아하는 돈의 속성과도 잘 맞습니다. 침실의 서랍장이나 서재의 책상 서랍처럼 깨끗하고 안정된 공간에 지갑만의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지갑을 보관할 때는 그냥 던져 넣지 마시고 반듯하게 놓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지갑을 절대 두어서는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가장 피해야 할 곳은 바로 주방입니다. 주방은 불의 기운이 강한 곳이라 돈을 태워버리고 재물운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처럼 물이 빠져나가는 곳은 재물이 함께 쓸려 내려가는 기운이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현관 근처에 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현관은 사람과 기운이 드나드는 곳이라 번잡하고 안정감이 없어 돈의 기운이 쉽게 밖으로 빠져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지갑을 정해진 자리에 고이 모셔두는 작은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 정성스러운 의식을 통해 여러분의 지갑은 밤새 좋은 기운으로 가득 채워지고 다음날 더 큰 재물을 불러올 강력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갑이 단순한 소지품이 아니라 우리의 재물운을 담는 소중한 돈의 집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갑의 색을 신중히 고르는 것은 돈의 집에 좋은 대문을 달는 것과 같고 지갑 속을 항상 깨끗이 정리하는 것은 돈이 편히 쉴 수 있는 안락한 곳을 꾸미는 것과 같습니다. 복자와 같은 좋은 기운의 물건을 넣어두는 것은 귀한 손님을 모셔 집안의 격을 높이는 일이며 낡은 지갑을 교체하는 것은 새로운 운을 맞이하기 위해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지갑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은 우리 재물운의 기둥인 가장을 극진히 대접하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정성이라는 한 단어로 귀결됩니다. 돈을 그리고 나의 재물운을 얼마나 소중하고 정성스럽게 대하느냐에 따라 돈의 기운은 우리에게 다르게 반응합니다. 지갑 하나를 대하는 작은 태도의 변화가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며 마침내 삶 전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돈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은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존중하며
마침내 스스로의 삶으로 풍요를 끌어들이는 지혜로운 주인이 될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그 작은 감사가 더 큰 풍요가 되어 반드시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절대 남에게 이 5가지 물건은 주지 마세요. 금전운이 무섭게 사라집니다. 무조건 주면 안 되는 돈보 사라져 오히려 가난해지는 소지품. 금전운은 우리 뒤를 따라옵니다. 부자가 되려면 어떤 물건을 지니는지도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워낙 중고거래가 활성화되고 나눔을 생활화하며 나에게 필요가 없는 물건을 쉽게 건네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운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 넘겨서는 안 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나의 재물운이 그 사람에게 같이 넘어가거나 돈복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금전의 흐름이 막혀있는 느낌이 들거나 답답할 때는 어떤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지, 혹시 잘못 건네주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풍수에 따르면 우리가 가진 물건들은 풍수 도구의 역할을 하며 운을 살아나게 만드는데요. 오늘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셔서 어떤 물건을 쉽게 주면 안 되는지 알고 이런 물건들은 절대 남에게 넘기지 마셔서 재물운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꼭 지키길 바랍니다. 또 돈복이 흘러들어오게 하는 방법들까지 모두 유념하셔서 풍요로운 삶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인에게 주지 말아야 할 물건 5가지. 그럼 이제부터 무조건 피해야 할 우리가 무심코 재물을 달아나게 하고 있었던 쉽게 건네면 안 되는 물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절대 그냥 주어서는 안 되는 물건, 가장 첫 번째는 속옷입니다. 속옷은 내가 착용한 순간 나의 신체 일부라고 생각해야 하는데요. 간혹 속옷도 명품이거나 비싸서 단 한 번만 입었으니 다른 이에게 나눠줘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몸에 깃든 기운들을 다른 이에게 넘겨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좋지 못합니다. 만약 나에게 재물운이 깃들어 있을 때 타인에게 넘겨준다면 그 운의 기운을 나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속옷은 남은 물론이고 가족에게도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속옷을 선물하고 싶거든 한 번이라도 사용했던 속옷은 자제하고 새로운 것을 건네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속옷이 아깝다고 해서 구멍이 나거나 약간 낡은 것이 있을 때 이것을 나누는 것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돈복과 행운을 위해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주방용품 중에 있는데요. 바로 날카로운 칼입니다. 이 칼은 생각보다 버리기 쉽지 않다 보니 그냥 버리기 아깝고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냥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날카로운 물건이어서 버리기 힘들더라도 목적을 다한 것이라면 보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비슷하게 이가 나간 그릇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릇은 값비싼 그릇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냥 버리기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만약 깨져서 완전치 못한 그릇이라면 이것은 절대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들은 인생의 충돌을 만들고 운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좋은 운이 들어오다가 나가는 일이 종종 발생하죠. 마찬가지로 쓰던 그릇이나 밥솥도 더 쓸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냥 무심코 나눠주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물론 아예 쓰지 않은 새 그릇이나 밥솥은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은 새 것이기 때문에 운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또 장식용의 목적이 강한 그릇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밥이나 반찬을 담고 사용한 그릇을 그냥 생각 없이 나누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부터 쌀은 금전과 복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는 밥그릇이나 밥통, 쌀을 담는 통과 같이 쌀이나 음식을 보관하는 장소는 재물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 없이 남에게 주면 내 재물을 뺏기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앞으로 커져갈 재물의 씨앗도 남에게 넘겨주는 셈이나 다름없으니 기왕이면 내가 사용했던 그릇, 쌀통, 밥솥 등을 그냥 나눠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만약 이때 꼭 나눠야 한다면 그릇을 사용하지 않고 하루에서 이틀 정도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두었다가 주는 것이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소금도 남에게 주면 좋지 못한 것 중 하나인데요. 소금이 금전을 상징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금을 현관에 두면
재물운이 상승한다는 말도 있죠. 또 상가집에 다녀오거나 안 좋았을 일이 있었을 때 소금을 뿌려 애군을 막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소금은 나쁜 운으로부터 집안의 애군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소금은 돈복과 연관이 깊어서 사람이 자주 돌아다니는 현관에 소금을 두면 재물운이 더욱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이때 주기적으로 소금을 새 것으로 바꿔주면 좋다고 하죠. 운이 나쁜 시기에는 소금이 더 빠르게 탁한 색으로 변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돈과 재물을 뜻하는 소금은 만약 지금 내 상황이 금전운이 좋지 못한 상황이라면 타인에게 나눠주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소금을 주로 담았던 항아리나 단지 역시 재물운을 지키는 것을 뜻하니 주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죽어있는 물건이나 파손된 물품을 나눠주는 것은 피해야 하는데요. 죽어있는 물건 중 대표적인 것이 조화나 말린 식물, 죽은 식물입니다. 식물 역시 가정의 번영을 상징하는 물건 중 하나이지요. 잘 자라나는 식물들도 많은데요. 이처럼 성공과 명예를 더 높일 수 있는 식물이 시들거나 죽어 있다면 운이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보다 빠르게 처리하거나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손을 대지 않는 물건이 오랫동안 묵혀있는 물건도 죽어있는 물건 중 하나이니 빠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파손된 물품은 타인에게 나눠줄 경우 좋지 못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지요. 이 중에서도 망가진 인형은 꼭 피해야 합니다. 망가진 인형들은 차라리 그냥 버리는 것이 좋은데요. 예로부터 주술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훼손된 형태라면 좋은 운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기르던 식물을 타인에게 그냥 넘겨주는 것도 좋지 못한데요. 이 식물 역시 속옷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속옷을 한번 입으면 내 몸의 일부처럼 여기는 것은 나의 기운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식물 역시 나와 한 집에서 같이 살았다고 주기 때문에 내 기운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르던 식물을 그냥 나눌 경우 내 기운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도 주의하여 가급적 타인에게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물해서는 안 되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선물해서는 안 되는 물건들도 있는데요. 특히 금전운을 위한다면 이 물건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의미를 담아서 선물했는데 받는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무엇보다 내가 선물하면 내게 있는 복이 달아나는 물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지갑입니다. 재물을 위해서는 지갑은 주고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번영하고 성공했던 시절에 지갑을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거나 건네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사람과의 추억이 든든한 사진과 돈인 지폐와 동전을 담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좋은 운과 금전운이 상대에게 넘어가거나 그도 아니라면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새 지갑이라면 괜찮습니다. 다만 의미가 좋고 괜찮다고 해서 내가 쓰던 지갑을 선물하는 것은 내 평생의 운을 준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니 타인에게 새 지갑을 주는 것은 상대방에게 행운을 기원하는 의미를 지니지만 내가 쓰던 지갑이 좋다고 해서 주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방 역시 타인에게 선물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가방의 경우는 지갑보다 조금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지갑은 지폐와 동전을 주로 담는다는 의미에서 재물과 연관이 깊지만 가방에는 나에게 소중한 각종 물건들을 많이 담게 됩니다. 이것은 내 전반적인 운과 관련이 깊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번성했던 시절에 쓰던 가방이라고 해서 남에게 턱하고 선물한다면 좋지 못합니다. 가방 역시 미개봉이거나 새 상품인 경우는 선물해도 괜찮지만 이미 내가 쓰고 있던 것이라면 값비싸고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선물하는 것은 좋지 못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금고입니다. 금고 또한 내가 쓰던 금고를 선물로 주어서는 안 되는 물건인데요. 금고 역시 지갑과 의미가 비슷합니다. 중요한 재물이 들어있던 곳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면 나의 재물운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금고를 선물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현금이나 쿠폰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이
나와 상대운 상승 측면에서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 매트리스도 타인에게 선물하기 좋지 못합니다. 침대 매트리스는 주로 집 안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자는 곳은 기가 가장 모여 있는 곳이지요. 일이 잘 풀릴 때는 좋은 기운이 안 풀릴 때는 나쁜 기운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자고 눈을 뜨는 침대나 매트리스는 타인에게 선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이 평온하게 유지되고 일이 잘 풀리는 경우에 내가 쓰던 것들을 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좋은 운이 다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상대에게 매트리스를 선물하는 것이 좋은 상황일 때는 내가 쓰던 것을 주기보다는 상대가 원하고 좋은 행운의 기운을 받을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내가 쓰던 가구를 그냥 선물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쓰던 가구는 가구 주인의 혼이 담긴 풍수 물품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쓰던 것이 아깝다고 해서 그냥 넘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한 가구는 가족의 질서와 행복을 뜻합니다. 가정에 안정을 주는 물건이기 때문에 잘 쓰던 가구를 남에게 주면 그러한 행복들이 깨질 위험이 있지요. 그러니 가구를 선물해야 할 상황이라면 기왕이면 내가 쓰던 것보다는 상대가 원할 것 같은 새로운 것을 선택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진짜 나눠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이런 물건을 모두 버려야 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운을 나누는 것이면 알겠는데 물건이 너무 아깝다거나 이처럼 피치 못할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직 운이 닿지 않은 물건이고 사용할 수 있다면 그 물건을 주는 조건으로 소액이라도 돈을 받고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공짜로 주거나 선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금액이라도 거래를 한다면 서로 그 물건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을 보다 더 줄일 수 있죠. 요즘은 중고 거래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조심해서 하시는 것이 좋지만 만약 이 물건이 너무 아깝고 새 것과 같다면 이렇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좋은 꿈을 꿨을 때도 그 꿈이 필요한 사람에게 파는 것과 비슷한 결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조건 돈이 오고 가야 하나요?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말은 꼭 돈으로 소액이라도 받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물건을 단순히 건네주는 것이 아닌 주고받는다는 의미, 필요한 물건을 서로 바꾼다는 의미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가치로 환산해서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이 아니라면 가령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이나 좋은 말로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이것은 가진 물건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그 물건을 나보다 더 잘 쓸 수 있다면 좋은 일이 되지요. 마지막으로 이런 물건을 나눠주기 전에 햇볕에 하루 이틀은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는 양기를 뜻하며 새로운 기운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던 물건에 이런 기운을 받게 해주는 것이지요. 해가 잘 드는 곳에 놓아둔 뒤 며칠 뒤에 나눔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재물운을 위해 가져야 할 마음가짐, 금전을 위해서는 타인에게 물건을 주고받는 것에도 주의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와의 마음입니다. 인복을 얻어야 재물도 들어온다는 말이 있듯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람과 만날 때 희망을 외치는 사람과 만나는 것이 좋지요. 희망의 나무에 희망의 꽃이 핍니다. 항상 좋은 말을 듣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경건해지는 말을 들을수록 좋은 운이 깃들어 그 운이 나에게도 전해집니다. 또 안 맞는 사람과 억지로 인연을 이어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 역시 운을 빼앗기는 행동 중 하나이지요. 그래서 나에게 심하게 해를 끼치는 인연이라면 단순히 악담을 퍼붓기보다는 서서히 멀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악담을 하는 행위는 속은 시원할 수 있지만 화를 불러일으키는 행위이지요. 뜻이 어떻든 간에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오고 맙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끌려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휘말리지 말고 나의 에너지를 아낄 필요가 있지요. 그리고 단호하게 끊어내야 할 때는 끊어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말을 조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아무리 친해도 할 말과 못할 말은 가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을 만들지요. 우리의 말은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주워 담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운을 만드는 행동 중 하나는 함부로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의 중요성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대화를 나눈다면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지요. 말을 먼저 꺼내는 사람보다 들을 줄 아는 사람에게 좋은 운이 오는 법입니다. 같은 말도 1000번, 1000번 하면은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 좋은 말은 계속해서 외쳐보세요. 많은 부자들과 성공한 사람들 역시 나는 운이 좋다라는 말을 하루에 수십 번 외쳤다고 하지요. 다음 복은 위대한 힘을 가져옵니다. 좋은 말의 주인이 되세요. 나의 생각, 나의 말투를 선하게 바꾸면 풍요는 뒤따릅니다. 특히 재물운이 좋아지길 원한다면 돈과 친하게 지내는 사고방식을 지녀야 합니다. 돈은 돌고 돌아 나에게 충분히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지요. 돈은 나뿐만이 아닌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이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인생에서 본받고 싶은 부자를 만난다면 가치관, 신념, 태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 속에서 좋은 운을 가져오기 위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살펴보고 적용하는 것이지요. 부자가 되려면 귀를 열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것을 나와 맞지 않는다고 단정짓고 배척하지 말고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그 속에서 귀중한 가치도 찾아낼 수 있지요. 또 운이 나쁘다고 생각될 때 그냥 나가서 산책처럼 걷는 것도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잡념이 없어지고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풀리지요. 가만히 있으면 운도 정체됩니다. 운과 돈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요. 순환되는 진리를 통해 흘러들어옵니다. 부정적인 기운은 최대한 멀리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여 나에게 복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들어보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은 운을 위해서는 타인과 나누어야 할 것과 주의할 것이 있다는 것, 또 피치 못하게 주지 못할 사정이라면 어떻게 해야 운이 사라지지 않게 하면서도 상대와 내가 재물복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